내 이름은 레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양육비는 처음 몇 번 보내주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부터는 일절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다정한 어머니와 친구들 덕분에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어느덧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남들보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매일 즐겁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가니 그 남자가 나의 어깨를 잡아챘다. 레오구나. 아버지다.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라고요? 뭐야 이 녀석. 설마 아버지도 잊은 거냐? 뭐 그거야 됐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재혼해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았다. 내 이복 형제인가? 하루토란다. 지금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지, 불쌍하지. 아이, 다행이구나. 레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신장 이식 수술도 도와줄 거지? 네? 뭐라고요? 이식이요? 누가? 너밖에 더 있냐, 레오. 네 신장 하나를 하루토에게 나누어 주렴. 나 같은 늙은이 말고 너같이 젊은 애가 도와줘야지. 아내는 몸이 약해서 안 된다더라. 자, 레오. 신장은 2개나 있으니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갑자기 나타나서는 신장을 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늘 웃는 얼굴의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냈다. 엄마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도 아니라며 레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지난주 연락이 왔었다. 신장 이야기를 떠들길래 레오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거절했지. 그런데 설마 찾아올 줄이야. 미안하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는 방긋 웃으며 저녁밥을 차려주셨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놀랐지만 어머니가 그리 매정하게 쫓아냈으니 다신 오지 않겠지. 오늘 일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며칠 후 아버지는 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신장을 내놔! 하루토를 도와줘! 라며 큰 소리치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아버지 탓에 겁에 질린 손님들이 돌아갔고 가게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 소란스러운 게 싫으면 신장을 내놔. 주말에 우리 집에 오거라. 일단 하루키를 만나봐야지. 안 가면 다음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고민 끝에 주말에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큰 집이 있었고 집에는 아버지와 고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 해스한 얼굴의 부인이 있었다. 저기 하루토 씨, 미안하지만 신장은 그 일은 아빠가 실례를 했군요. 만나본 적도 없는 형한테 신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빠한테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하루토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니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저 모양이지만 아들은 잘 자란 것 같았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 책은... 일어나 돌아가려던 순간 테이블에 놓여있던 책에 시선이 갔다. 그 책은 내가 어렸을 적 어느 여름방학 때 참가했던 로봇 교실의 교재였다. 저도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카토구에서 열린 교실에 갔었거든요. 저도 그 체험 교실에 갔었어요. 그때부터 쭉 이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로봇을 터뜨린 형 맞죠? 하루토의 말에 뒤로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다. 맞다.
그때 난 강사 아저씨도 경악할 만한 실패를 저지르고는 모두의 비웃음을 샀다. 의외의 공통점에 놀라 우리는 흥분했다. 하루토는 그 일 이후 로봇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교도 로봇 공학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웬걸, 그곳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였다. 돌아온 아버지는 우리가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라며 파친코로 가버렸다. 그 이후 하루토에게 대학교에 대해 알려달라며 연락이 왔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몇 번이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윽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되었다. 저기 말야, 내 신장 하나 줄게. 그러니까 너 살아서 꼭 대학에 들어가. 너라면 분명 좋은 연구자가 될 거야. 저한테 주면 형 신장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수술 받자. 이렇게 나는 하루토에게 신장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하루토는 거부 반응도 없이 건강해졌다. 형 덕분이에요. 정말로 고마워요. 이식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나와 하루토는 그 이후로도 사이좋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하루토가 이식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 너한테 볼 일은 없어. 더 이상 하루토한테 연락하지 마. 이 아이는 법학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 거다. 너 같은 멍청한 애랑은 다르게 하루토는 똑똑하니까. 하루토를 방에 가두고 스마트폰도 빼앗은 채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집을 찾아가도 하루토가 나와 이야기하면 멍청해진다며 쫓아냈다. 아버지에게 나는 신장 때문에 필요한 존재였던 걸까?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루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참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형 도와줘!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한밤중에 밖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놀라 어머니와 나가보니 잠옷 차림으로 울고 있는 하루토가 서 있었다. 갇힌 방 안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아빠는 제가 변호사가 되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전 법 따위에 관심 없어요. 로봇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다. 학력 콤플렉스지. 어린 레오한테도 공부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쳤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택했어. 그날부터 하루토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내가 하루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허락을 받았다. 하루토 어머니는 하루토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저리 단호하게 나오니 좀처럼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찾아와도 없다고 퇴짜놓고는 집에 없는 채 했고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만날 장소를 바꿔가면서 어머니의 자가용으로 학교를 다녔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하루토였지만 점차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다. 반년이 지나자 아버지도 포기한 것 같았고 갑자기 찾아오거나 하는 일도 없어졌다. 1년 후 하루토는 무사히 나와 같은 로봇공학과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하루토의 웃는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이봐 레오, 각막 하나만 더. 웬걸,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에서 넘어져 눈을 다쳤다고 한다. 저번엔 신장을 달라더니 이번엔 각막을 달라고? 내 한쪽 눈이 실명되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이 일에 몹시 화가 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엄마와 하루토도 몹시 화를 내었다. 난 이대로라면 실망하게 될 거야. 레오, 각막을 부탁한다. 키워준 은혜를 잊어버린 거냐? 있잖아요. 전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키워준 은혜를 들먹이면 납득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넌 나한테서 하루토를 빼앗았어. 사죄할 생각이 있다면 각막을 내놔.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변함없이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그때 뒤에서 등장한 여성을 보고는 아버지의 오만한 태도도 한풀 꺾였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당신한테 돈 주지 않았어? 그녀는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이자 하루토의 어머니였다.
세상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아내를 보자 아니 그게 라며 횡설수설했다. 아버지, 저분이 주신 양육비를 빼돌렸어요? 아버지가 움찔했다. 그렇다. 하루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지만 내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는 하루토의 어머니가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한다. 하루토 어머니의 본가는 굉장한 재력가로 아버지가 일하지 않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레오 군을 위해 건네준 양육비 매달 10만 엔. 그 돈 보내지도 않고 멋대로 사용한 거야? 그거 횡령이야. 용서할 수 없어. 당신과 이혼하겠어. 그런 나는 그저 경마장에서 2배로 불려서 레오에게 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 돈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죠, 엄마? 응. 초등학교 때도 한 달에 3만 엔이 전부였어. 중학교 때부터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양육비는커녕 갑자기 나타나 신장을 달라더니 이제는 각마까지.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게 큰 실수였어. 당신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어린 내가 저주스러울 뿐이야. 그만 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아버지는 버려졌다. 아내의 재력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는 집에서도 쫓겨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한쪽 눈은 점차 안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고 한다. 우연히 강변 주변에서 박스를 덮고 노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딱 한 번 나도 여기서 살겠어. 난 레오의 아버지니까 라며 집에 찾아온 적이 있지만 경찰을 부르니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하루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둘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2 어머니도 친해졌고 가끔 넷이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토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2번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자, 그럼 아버지 홀로 여생 잘 보내세요.